오늘 예고됐던 홍콩 시민들의 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는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열리고 있고 다음 주에도 줄줄이 시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홍콩인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 강준영 외대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170만 명이 모이는 시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위는 예고됐었지만 또 취소가 됐습니다. 그 네. 배경이 뭔지 먼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시위를 기획한 게 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제 이 소위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인권 진선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중국이 또는 홍콩 정부가 이렇게 시위가 확대돼서 홍콩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이러면 부득이 다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위가 격화돼서 혹시 유혈 사태가 나거나 강경 시위가 돼서 홍콩 경찰하고 또다시 충돌이 생긴다면 홍콩 정부의 강경책을 유발할 수 있고 그 강경책의 유발이 지금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소위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제 비상법이 선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네. 이제 긴급 정황 규례조례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일종의 이제 비상사태법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입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언론 자유 이런 것까지 완전히 봉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홍콩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조금 더 발전한다면 지금 그 선전이라는 지역에 대기하고 있는 중국의 소위 군의 지휘를 받는 무장경찰이라는 그 군대, 군사력이 있단 말이죠. 이것까지 잘못하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빌미를 주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일단 취소를 했는데 홍콩 시민들은 생각이 다르죠. 그래도 우리가 항의할 건 해야겠다. 네. 폭력적으로 안 하더라도 행진이나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이 쇼핑데이입니다. 쇼핑한 것처럼 쇼핑데이요? 모여서 물건 사 갖고 다니는 척 하면서 모이자. 그래서 우리의 그걸 보여주자. 네. 그리고 실제로 폭력 행위는 하지 말자라는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게 지금 굉장히 과격한 모습으로 정부에 대항하는 측과 그러지 말라는 측이 또 이 내부 시민사회가 약간 분열이 돼 있는 것, 네. 이런 것들도 이거를 일관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대규모 시위는 취소가 됐습니다만 애초에 왜 오늘 이렇게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던 것인지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지금 시위의 패턴을 보면은 주말 시위를 중심으로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통해서 홍콩 시민들의 특히 대다수의 홍콩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중에서도 자치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송환법에 관한 반대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중국이 얘기했던 일국양제와 이에 따른 자치권에 관한 의심이 홍콩 시민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현재 매주 주말마다 모여서 평화 시위를 한다고 하지만은 일부 행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낮 시간에서 밤 시간으로 넘어갈 때 과격한 행위 또는 충돌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홍콩의 경찰 당국에서는 이번 시위를 허가하지 않았고 또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시민단체 중에 하나인 민간인권전선에서는 이번에 낮에 불법으로 됐으니까 모이지 말고 저녁 시간이 되면 휴대폰 시위를 평화적으로 하자라는 예. 새로운 제안 등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휴대폰 시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민간인권전선이라는 곳에서 그 주최를 하려고 했던 시위는 취소가 됐고 산발적으로 또 그냥 그렇죠. 자율적으로 집회를 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홍콩 시위가 이제 처음에 주최 누가 우리가 뭐 주도했다 이런 건 있죠. 그런데 네. 잘 아시다시피 홍콩의 시민사회도 되게 크게 보면 한 4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민간 인권 전선이라는 데는 약간 좀 온건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친중파도 있고요. 또 강력하게 뭐 홍콩 독립에 가까운 구호를 네. 부르짖는
아주 반중파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 또는 일부 세력은 어차피 일국양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예. 안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해보자 하는 제도 개혁파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이런 것 중에 일부 세력이 합쳐진 게 이제 약 20여 개 단체가 민간 인권 전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촉발은 하지만 지금 시위 사태가 폭력화 막 이렇게 좀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들은 홍콩의 젊은이들 특히 반환되고 나서 이후에 태어난 홍콩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간다면 홍콩은 희망은 없다. 그러면 그런 제도 개혁을 통해서 홍콩의 새로운 어떤 중국 당국의 각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꺼내기 어렵고, 그다음에 홍콩 정부도 계속 중국 중앙정부 눈치 보면서 홍콩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중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좀 더 과격한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체 세력은 없더라도 여러 부류로 나눠 있는 그 세력들이 335 산발적으로 계속 시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언제든지 남아 있는 거죠. 다만 지금 김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는 이게 싸워가지고는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고요. 예. 이 뭐 그렇다고 홍콩 전부를 전복하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 국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폭력으로 끌고 가지 말자라는 내부적 자성론도 분명히 예. 있습니다. 예. 예, 저희 이경국 기자도 지금 현장에 가서 그 현지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까 차터가든에서 중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제 앞으로 차츰 모여서 또 행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6월 9일에 100만 명이 모였고 6월 16일에는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18일이었습니다. 그때는 170만 명이 모여서 빅토리아 공원에서 정부 청사까지 또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까? 그리고 아까 그 휴대폰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구체적으로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홍콩 전체 인구가 744만 명이 조금 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 특히 200만 명 가까이라면은 거의 3분의 1의 인구들이 모인 데다가 직접 올 수 없고 마음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대다수의 홍콩 시민들의 의지가 드러나는 모습이다라고 보입니다. 이번처럼 말씀하신 대로 빅토리아 공원에서 모였던 그 시기, 그리고 오늘처럼 차터가든에서 어떤 지역에서 모이는 시위가 있었는가 하면 이것이 점점 허가를 안 해주고 불법적으로 인식하는 홍콩 정부와 중국의 북경 정부가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휴대폰 시위입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주도하는 민간인권전선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저녁 시간에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휴대폰을 켜서 자기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의지, 그리고 일국양제와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휴대폰에 그 불을 켜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어느 지역에 모여서 집회로서 알리는 시위가 있고 이번처럼 그 시간이 되면 홍콩 어느 지역에 누구든지 불을 킴으로써 자기의 의지를 알리는 새로운 모습의 그 시위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홍콩 정부 그리고 중국 중앙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시위 지도부를 체포하는 등 강공책을 시작했는데 시위는 이렇게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홍콩 경찰에 체포됐었죠.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대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석방 직후에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장면 그리고 시위 참가자의 이야기도 차례로 들어보시죠. And I need to face a trial on 8th of November, which is 3 months later. But we still keep on our fight. We shall not surrender. Protesters and the rallies and the different sorts of disobedience actions of disobedience would continue. 네,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위에 강경 대응할 걸 주문했는데 그 모든 수단이라는 것에 어떤 카드가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시위의 전체 과정, 진압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홍콩 정부를 지지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콩 정부가 어쨌든 위기 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좀 5가지 요구 중에 보면 그 폭력 진압한 거 특별조사위 만들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진압 경찰들 처벌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좀 더 큰 범위보다는 낮은 범위에서 지금 일단 그 홍콩 시민들은 이 정부에 일단 대항을 하고 있는데 중국 중앙정부가 볼 때는 홍콩 정부가 그렇게 계속 밀리면 결국 이상한 사태가 발생하니 더 강경하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해라.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홍콩 정부가 중앙 정부에 일부 요런 거 정도는 들어주면 이걸 약간 완화시킬 수 있겠다 그랬는데 중국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홍콩 마카오 판공실이라는 이 홍콩과 이 마카오 일국양제를 주관하는 그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잘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강경 대응을 해라.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은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홍콩 경찰의 강력 진압. 이게 이제 홍콩 경찰도 피로도가 쌓이고 홍콩 경찰이 한 3만 명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혼자서 해결이 안 될 경우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홍콩이 그렇게 수습을 했는데도 안 된다면 새로운 이제 공권력이 와야 되는데 그거는 시진핑 체제의 이제 결단이 따르는 거니까 그 전 단계까지는 일단 강경 진압을 통해서 좀 누그러뜨려 봐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걸 서포트하는 게 이제 소위 중국 본토의 신문들이 그 홍콩의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거라는 굉장한 여론전, 심리전과 결합을 해서 지금 일단은 2단계에서 좀 누르면서 장기화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중앙정부가 크게 안 나서면서 홍콩 정부와 홍콩 시민들 간의 이 어떤 상호, 뭐 대항이든 대치든 교류든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조금 완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단에는 뭐 강력 수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계속 좀 주목되는 부분이 중국군에서 개입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언급이 나오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 중국군의 장갑차와 군용 트럭이 홍콩으로 진입했다 이런 보도도 중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국 정부가 크게 3가지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은 홍콩 시위대와 기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홍콩 정부를 지지한다는 의미를 보이고 중국 중앙정부가 뒤에서 충분히 백업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강경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 강경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준영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홍콩 정부와 시위대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은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중국 중앙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서 이 시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사실상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지금과 같은 대치 상태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즉 양보해준다면은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 권위에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다른 지역, 특히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난다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보도 할 수 없고 강경 대응을 한다면은 국제사회가 당장 비판할 것이고 현재 거의 전방위적으로 전략적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이 이것을 중국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정치적 카드로 삼을 수 있고 1989년 천안문 사태 때와 같이 무력 진압에 대한 유혈 진압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제사회에 경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에. 이렇게 되면 중국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모습은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국내 정치적으로 보이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네. 점점 홍콩 시위대도 지치고 홍콩 시민들도 지치고 이렇게 만들면서 조금씩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보도 내용을 보면 뭐 중국 장갑차가 홍콩으로 들어왔다. 이거 중국군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소문이 또 돌았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연례 교체였다 이렇게 또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항상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왜 하필 이 시기에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연례 교체라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어요. 하나는 정말 연례 교체의 그 가능성이 당연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홍콩 사태가 계속 악화된다면 중국 중앙도 절대 이것을 좌시할 수가 없다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다 다 보내는 거죠. 홍콩 정부한테도 보내는 겁니다. 홍콩 정부가 자치, 뭐 고도 자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홍콩 정부라는 특별행정구의 수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정부에 대한 홍콩 정부에 대한 압력이고 또 하나는 과도하게 홍콩 정부를 압박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나타나지만 무슨 뭐 중국의 휘장을 훼손한다든지 공항을 점거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간 산업에 대한 또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중국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라는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중국은 또 반테러법이라는 것도 2016년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꼭 인민해방군이 아니더라도 테러주의를 일종의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든지 그런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카드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경고를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국제 정치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이 지금 중미 갈등 상황에서 소위 서로 관세 때문에 이 물동량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홍콩법에 의해서 92년에 홍콩법을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콩법에 의해서는 중국과의 교역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사실은 중국 정부가 지금 이 대목에서 확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중미 무역 갈등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미국과 무역을 하는데 홍콩을 이용하는 게 홍콩을 중국에게 유리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카드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분란을 만드는 소위 대미 전선을 더 확대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조금 홍콩 정부한테 맡긴다고 하면서 압력만 뒤에서 보여주는 형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반항송법 시위가 시작된 날이 6월 9일입니다. 지금도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시위가 이 송환법 추진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져 온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송환법이라는 것에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예. 송환법은 처음에 있었던 것은 매우 작지 않지만 하나의 살인 사건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홍콩의 대학생이 자기의 여자친구와 함께 타이완으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다음에 CCTV의 사진 등으로 결정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시민이 다시 그 홍콩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타이완에서 이 사건의 다 해결을 위해서 범죄인을 송환해 달라고 했을 때 홍콩과 타이완에는 범죄인 송환 조약이 없었습니다. 인도 조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을 새로 만들어서 사법적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약은 없더라도 범죄자 송환법을 만들어서 범죄의 사실이 확실하면 송환해 주는 것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이것이 홍콩의 사법적 정의로 본다면은 맞는 얘기이지만은 홍콩 시위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홍콩의 인권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지도자들이 범죄인으로 재판을 받거나 구속된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 본토로 송환이 된다면은 홍콩 주민의 그리고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 민주주의를 지도하는 리더들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 반송환법은 사법적 정의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홍콩의 일국양제가 진정으로 쓰게 되는데 방해되는 악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15년에 통로원 서점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콩의 한 서점에서 시진핑 주석에 관한 비판적인 책을 출판하려고 했을 때 주주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5명이 차례로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본토에서 정치적으로 홍콩을 억누르려고 하고 일국양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만약 송환법까지 있어서 자신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리더들까지 잃게 된다면
홍콩의 앞날이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반송환법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이유들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콩에서 중국의 체제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가 네네. 되는데 지금 홍콩 시민들의 얘기 가운데 또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국 양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 일국 양제 약속을 중국이 안 지키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이거는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국양제라는 것은 1984년에 이제 중국과 영국이 반환협정을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해서 이제 타결을 하고 홍콩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앞으로 홍콩은 이렇게 하겠다. 그때 이제 덩 샤오핑이 강조한 게 한 국가 두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고 네. 이 체제는 중국은 당연히 시장 경제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쓰고 네. 홍콩은 지금까지 해왔던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를 그대로 쓰겠다. 자유민주 시장 경제 그렇죠. 체제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죠. 근데 거기 중요한 포인트는 50년 불변입니다. 지금 근데 22년 됐잖아요. 그럼 이제 홍콩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27년, 8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이게 왜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냐 하면 이 일국양제가 한국과 두 체제고 체제가 말 그대로 체제니까 홍콩의 네. 체제가 그대로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게 지속이 돼야 되냐 하면 항인 치항이라고 그래서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 이거를 97년에 반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2017년, 20년이 되는 2017년에는 직접 선거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홍콩 기본법에. 그런데 그거를 2014년에 아직은 홍콩이 때가 안 된 것 같다. 아직 간접 선거를 해야겠다. 그 법안을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잘 아시는 우산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지 않냐. 항인 치항 원칙도 안 지키고 또 하나 고도의 자치를 향유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도의 자치는 높은 수준의 자치인데 핵심은 종심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홍콩 기본법이라는 법 자체를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한다. 이런 네. 법을 또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아무리 법적 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22년 지나오면서 아무것도 안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네. 더 결정적인 것은 한 국가 두 체제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체제가 있는 거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들어와서 더 강경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홍콩의 체제는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라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정체 밑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앞으로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어떻게 대처할지도 궁금한데 홍콩 시위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지난주에 홍콩 시위대 리더들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오늘도 혹시나 강경 진압의 빌미를 줄까봐 불법으로 그 허가가 안 난 시위에 관해서 취소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휴대폰 시위로 바꾼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현재 홍콩 시위대가 자신들이 원하는 5개의 조항, 결국은 일국양제와 자신들의 자치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시위가 폭력적이고 테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것이 중국의 중앙정부가 무력 진압을 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주지 않고 혹시나 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가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서 하나의 협상 카드화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처럼 평화적인 시위를 주말 시위를 이어나가고 또 휴대폰 시위 등으로 집회와 행진이 없더라도 자신들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도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홍콩 전역 곳곳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부디 충돌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